그리고 시자표고라는 용어는 일자대, 이자대 등 제가 화살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이는 건 5개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자대, 시자표를 써서 어느 내가 쏜 화살의 위치와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면서 나의 습사하는 방법과 틀린 부분을 곧 수정할 때, 확인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시자표라고 하고요. 아량전이라는 말은 낯선 용어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육량전과 같이 실제로 만드는 건데 그 무게가 사량으로서 정식 양수에 버금간다고 해서 아량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 길이가 석자나 되면서 빛이 크고 반궁대사례 또는 궁준연사, 향음수레대와 같은 예식 때 쓰이던 화살을 예전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궁을 접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오니는 활 시위에 끼고 쏘는 화살 윗부분으로 이 윗부분을 보시면 이걸 오니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 죽시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은 참싸리로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오니도피에 대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니를 감싼 복숭아 나무 껍질 부분을 오니도피라고 하고, 오니도피는 습기 방지와 오니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촉, 아까 내촉과 반대로 쇠촉일 경우에서 살촉의 덧대 아래 부분을 외촉이라고 부르면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우궁깃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궁깃의 부분은 기억을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꿩의 왼쪽 날개깃을 사용한다 그러죠. 우궁깃은. 그리고 좌궁깃은 꿩의 오른쪽 날개깃을 사용해서 쓰인다고 해서 우궁의 화살에 쓰이는 걸 우궁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육량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육량전에 대한 부분은 이건 철전이고 화살의 무게가 6량이나 되게 6량이나 되므로 이걸 육량전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유엽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유엽전은 굉장히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각궁에 사용되며 묵가에 습사용이 있으며 묵가의 초시와 복시에 쓰이는 것 외에는 예리한 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촉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죽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촉이 지금하고 달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은오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오절은 상사에 감춰진 마디 부분을 은오절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표라는 용어는 아까 시자표, 그러니까 화를 내는 순서가 적힌 거랑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작이나 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 화살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짧은 작은 그야말로 길이가 짧은 화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군전이 있습니다. 장군전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서 무게가 3에서 5근 정도 되고 예전에 포노로 발사해서 적의 배를 파괴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활을 장군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전이라량 말이 있습니다. 장전은 재료는 6량이나 되는 육량전과 같고 그 무게가 한량 5, 6돈이면 전시에 궁수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활을 장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궁깃하고 반대로 좌궁깃은 꿩의 오른편 날개 깃으로 만든 화살 깃으로 좌궁의 화살에 쓰이는 그 깃을
자궁기시라고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주살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처음 활을 배우는 분들이 주살질을 한다고 하죠. 온이에 줄을 매어서 쏘는 화살을 표현하는 용어고요. 활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겐 이제 처음부터 관역을 향해서 진짜 화살을 발시하는 게 아니라 주살질로서 자기 자세와 정확한 표를 잡는 법을 배운 후에 그렇게 그 순서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전은 말씀드렸듯이 그 전이라는 말이 화살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니까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화살을 중전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전은 광대살이 대나무 철, 소힘줄, 꿩깃, 도피, 불에 7가지 재료로 만들어서 육량전, 장전, 아량전의 3종류가 있었고요. 이 3종류의 대부분을 철전이라고 용어로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토리는 현재는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에 촉이 쇠촉일 경우 살대 끝에 씌우던 쇠고리를 말합니다. 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전 또 다른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화살에 대한 용어로는 화살이 짧아서 적어서 속칭 애기살이라고도 하면서 대나무 통 안에 넣어서 발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전에 대한 위력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작,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가장 적정한 화살을 평작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 이제 허리간마디라는 말도 가끔 쓰이는데요. 화살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마디로 가운데 마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 항상 죽시에는 마디가 있어요. 보이실까요? 그리고 이 마디, 화살의 중간이 단단한 것을 말해요. 그걸 허리힘, 화살의 허리힘이라고 해요. 이 화살의 허리힘이 어느 정도 단단한지 이거를 표현할 때 그 화살의 허리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화살에 대한 용어 설명을 마칠 건데요. 듣고도 기억이 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궁도협회에서는 활에 대한 궁도에 대한 교습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계속 복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거 한 가지씩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억나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고요 속에서 여러 가지 곤충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도 들릴까요? 지금부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화살을 내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각자의 활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수집해서 정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올바로 계속되는 응원 차원에서 계속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십시오.